개발행위 허가 대상의 예외. 자, 예외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외란 말은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겠죠? 자, 원래는 토건을 족분하면 형을 받는다. 그런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다음의 행위는 그러지 않다. 자, 허가 없이 가는. 그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허가사항이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냐 일단 이거 하나는 물어볼 수 있는 유형이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는 허가 없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재복구, 재난수변, 응급조치. 응급한 경우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예, 여름철에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축대 쌓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축대 쌓는 것도 형질 변경이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다만 조치 후 1월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사후 신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치 후 1월 이내 신고. 만약에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요. 응급은 인정해 주지만 신고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인 중축이나 개축이나 재축. 자, 이것은 그냥 건축법에 한 신고 대상인 것은 건축 신고만 하면 되지. 이 법에 한 개발행 허가는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할 것은 신고 대상인 중축, 개축, 재축 그랬지? 신축은 아니죠. 자, 신축은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자, 그래서 건축 신고 대상인 중축, 개축, 재축은 건축 신고만 하면 되지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밖에 대통령 영의자는 경미한 사항. 또 경미가 나오네. 저는 경미가 싫어요. 자, 그래서 우리 법에 토건을 적분하면 형을 받는다 이 6가지가 있는데요. 그 6가지가 다 건마다 경미한 사항이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 6가지 경미한 사항들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는 197페이지, 198페이지에 있는 이런 부분을 외우기는 힘들죠? 그러면 중요한 사항들만 딱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서 이 두 번째 공작물 설치가 있죠. 공작물 설치 중에 마지막 번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녹관농에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자, 우리 시골에서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녹관농에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엇은 제외한다 그래요? 단 육상, 오류, 양식장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제외한다. 이게 나와요. 우리 오류, 양식을 바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육상에서 비닐하우스 설치해서 양식을 한대요. 뭐 우리 TV 같은 데 가끔씩 보면 뭐 철갑, 상어 양식하고 넙치 양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오류, 양식장용 비닐하우스는 제외한단 말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형질 변경입니다. 아까 형질 변경이 뭐였어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형상을 변경하는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형질 변경하는데 높이 깊이 50cm 이내의 절토라든지, 절토가 자르기였죠? 절토, 성토, 정지 등의 형상을 변경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50cm 이내 절토, 성토, 정지 등의 형상을 변경한 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삽질할 때 몇 cm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50cm. 근데 50cm 넘어가면 그때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네. 허가 받아야 돼요. 김장동 묻을 때 50cm 깊게 팠다. 그럴 때는 허가 받고 해야 돼. 50cm 이내 절토, 성토, 정지 등의 형상 변경. 그러나 조심할 것은 포장을 씌우는 거잖아요.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은 제외합니다. 포장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제외되는 규정들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형질 변경한다든지 국가 지자체가 공익상 필요한 형질 변경 이것들은 뭐 안 봐도 그냥 경미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조심할 게 분할 5개입니다. 자, 분할인데 밑에 아까 어떤 분할이 허가를 받았어요? 분할은 기획부동산 땅 쪼개는 막고 해서 녹관 농자에서 분할이나 또 건축법에 한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의 분할이나 너비 몇 미터? 5m 이하로 분할은 허가상이었죠. 근데 그런 허가 받아야 되는 분할이라 하더라도 분할 사유가 다음과 같다면 허가 없이 허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허가받는 분할이 있었잖아요. 그런 허가받는 분할이라도 그 분할 사유가 다음과 같다면 허용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이 땅이
맹지예요, 맹지. 맹지가 뭐예요? 좀 맹한 땅이죠. 예, 도로가 없는 땅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맹지 같은 경우 해당적이 주거적이에요. 주거적. 주거적은 분할 제한 면적이 얼마였어요? 아까 60제곱미터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되는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될 때 허가를 받도록 했으니까. 근데 이 맹지니까 건축허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건축을 받기 위해서 도로 개설을 한대요. 자, 사도. 사도도 건축법상 도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건축을 받기 위해서 도로 보면 사도 개설을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사도 개설하기 위해서 도로로 여기를 분할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분할 면적이 분할 제한에 미달된대. 아까 분할 제한 미만일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지만 분할의 목적이 이 목적이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는 분할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이상이면 논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라도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내 대지 일부를 공공용지로 제공한대요. 다수의 공공에 이용되는 땅으로 제공한대. 근데 이 제공하기 위해서 분할합니다.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대. 미만이어도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고 할 수 있다. 그죠? 분할 제한 좀 이상이면 논할 필요도 없으니까. 아까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의 분할은 허가를 받도록 했잖아요. 하지만 분할의 사유가 이런 사유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리 국유재산 있죠. 국유재산. 우리 국유재산은 어떻게 나눠요? 국유재산에는 무슨 재산 있어요? 국유재산에는 행정재산이 있고 국가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죠. 국유재산에는. 그러면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는 분할이나 그리고 일반재산을 매각, 교환, 양여하기 위한 분할. 양여란 말은 국유재산법상의 용어인데 증여를 양여라고 하는 거예요. 국유재산법에서는. 이런 양여하기 위한 분할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유재산 분할하는 것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대. 왜 국유재산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도시군계획 시설이 결정됐어요. 여러분 땅에 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라고 도시군계획 시설이 결정됐어. 그럼 우리 앞에서 도시군계획 시설, 즉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후속 조치로서 뭘 해야 돼요?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해야 되죠? 이런 지형도면 고시가 됩니다. 자, 여기가 도로부지로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간대요. 이럴 때는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라도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1, 2, 3, 4는 누가 봐도 그냥 느낌상으로 허가 없이 가능 같은 느낌 들어요. 사도, 공공용지, 행정재산, 일반재산, 그리고 지형도면 고시가 되는 분할. 이제 5번째 걸 조심하셔요. 자, 5번째는 아까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 분할은 허가사항이었죠? 5m 이하는 효용 떨어지니까 허가 받잖아요. 근데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되어 있대. 이미. 자, 여기가 가로 장방형의 땅이 있는데, 자, 이 해당 지역은 주거적입니다. 이 가로 장방이 5m 이하면 5m 들어가잖아요. 자, 여기가 세로가 5m고 가로가 30m인 가로 장방형의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면적은 얼마예요? 355, 150제곱미터가 토지 면적이잖아요. 그러면 너비 5m 이하로 이미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땅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각각 반반씩 분할해봐요. 반반씩 분할하면 얼마가 됩니까? 150으로 반반씩 분할하면 75제곱미터가 되죠. 분할했더니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에요? 이상이에요? 원래 주거적은 60인데 여기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이 됐죠? 자, 이런 경우는 이상이면 이건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경미하다. 그러니까 이미 이상이 포인트죠. 너비 5m 이하로 이미, 그래서 여기 찐을 표시해놨잖아요.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땅을 건축법에 한 분할 제한 면적 이상, 미만 걸면 안 되고 이상의 분할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이미 이상.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심하시고. 그래서 분할은 요 자체가 이 5개 자체가 문제가 구성될 수도 있어요. 실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이걸 출제를 했었고요. 자, 허가받는 분할하고 허용되는 분할을 비교해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체크를 딱 하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가사항, 허용사항 이 정도 여러분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는 우리 개발행위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개발행 꽃은 뭐라고 그랬어요? 개발행 꽃은 형질 변경이다. 그죠? 그럼 여러분이 땅 사서 이제 개발행위 할 거예요. 어느 지역에 땅 사라고 그랬죠?
어디가 돈 되는 땅이라고 했어요? 예, 계획관리적이 돈 되는 땅입니다. 자, 계획관리적의 땅을 살 겁니다. 땅을 살 거예요. 뭐 하려고 땅 사요? 계획관리적 땅.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죠? 예, 하려고. 근데 농지 사요? 아니면 임야 사요? 예, 농지 사야 돼요. 임야는 왜 안 사요? 임야가 싼데? 여기는 이 계획관리적에 임야 있으면 사면 개발하기가 힘듭니까? 예, 개발하기가 힘들어요. 임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려면 기본적인 조건이 이 경사율인데 경사율이 높으면 절대 개발행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임야 같은 경우 경사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행위가 안 돼. 그리고 또 경사도가 보통 이제 지자체 조례마다 다른데 20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경사도가 평평하더라도 임야 같은 경우는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으면 이 인목 본수가 많이 심어져 있으면 개발행위가 안 돼요. 여러분 땅이라도 내가 산 가지고 있는데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삶 마음대로 하겠다. 뭐 큰일 납니다. 임야는 그만큼 규제가 강하니까 개발행위 자체가 안 돼요. 힘들어. 근데 그런 개발이 가능한 임야를 계획관리적인 개발행위가 가능한 임야를 찾는다면 그건 정말 예, 대박인 거죠. 근데 임야 자체는 힘드니까 대부분 평지인 이 농지를 많이 산다는 이야기예요. 개발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면 농지 사가지고 뭐 하려고요? 농사 지려고요? 그건 농사 지려고 계획관리 농지 사면 안 되지. 여기 같은 경우는 농지 사가지고 대지 작업할 거 아니에요. 계획관리적에서는 전원주택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공장도 설치할 수 있는 땅이 계획관리적이거든요. 그러면 농지 사가지고 대지 작업하려면 그냥 놔두면 대지가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토목공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지 건축 가능한 땅이 만들어지면 토목공사 이걸 뭐라고 그래요? 형질 변경이라고 하잖아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그죠? 여러분 형질 변경. 이거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개발행위잖아요. 형질 변경 허가 받아야겠죠? 자, 누가요? 여러분이 개발 행위를 하는 자. 개발 행위자가 형질 변경 허가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제출해야겠죠? 아까 제가 허가 신청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허가 신청. 근데 신청서만 달랑 제출하면 안 되고 개발 행위에 따른 예,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나 위해 방지나 환경 오염 방지나 적용 경관 등의 계획서도 함께 첨부해서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누가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개발 행위자가. 개발 행위자가 신청해요. 누구한테 허가 신청할까? 개발행 허가권자는 누굴까? 우리 6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무수가 허가권자예요. 구청장은 아직 개발행 허가권자 아닙니다. 개발행 허가권자 아니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권자예요. 시청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6명이 허가.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허가하고 불허가하는데 기준이 있어야겠습니까? 예? 이쁜 사람이 허가 신청하면 허가해주고 안 이쁜 사람이 허가 신청하면 불허가하고 그러면 돼요? 그럼 여기 지금 허가받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자,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합당하면 허가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기준 5개가 있어요. 자, 그 허가 기준 체크합니다. 자, 밑에 예, 거기에 있는 허가 신청서 제출 나왔고 거기 예외했는데 좀 이따 다시 확인하고 오른쪽에 개발행 허가 기준. 우리 법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기준, 다음 기준에 합당하면 허가해라라고 법률이 기준 제시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 개발행위 용도적별 특성을 고려해서 개발행위 규모가 적합해야 돼. 여기서 개발행위 규모란 형질 변경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 사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이 형질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형질 변경할 수 있는 규모가 법에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개발의 규모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연놈이.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는데 5,001만 3만. 이 기준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꼭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용도적별 특성을 고려해서 박스형으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5,001만 3만.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거든요. 5,001만 3만이라는 기준은. 용도적 이런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규모가 다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적정해야 허가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5,001만 3만. 용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개발의 규모가 잡혀요. 5,001만 3만인데 주거적이나 상업적이나 그리고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미만이고 공장 냄새 나는 거. 공장 냄새 나는 게 뭐예요? 공업지역. 그리고
비도시 지역의 농림적 관리적 있죠? 산만이에요. 왜 아니 비도시적인데 산만일까? 농림적 관리적이 공장 때문에 그래요.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공업적인 공장을 이제 외곽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예, 농림적 관리적이 3만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만. 그리고 도시 아래에서 우리 제일 규제 강한 지역이 어디라고 했어요? 보존 녹지. 전국도에서 제일 규제 강한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래서 보존 녹지와 자연 녹지 지역에서 개발행위 할 수 있는 규모는 5천 미만. 그러면 여러분이 5천 1만 3만인데 세 개 다 힘들면 3만하고 5천만 기억하시고 모르면 나머지 1만이다. 그래서 예, 3만 미만은 공장 생각하시고 공업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 그리고 5천은 제일 규제가 강한 지역, 보존녹지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5천 미만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 5천, 2만, 3만 개발의 규모가 적합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개발행위. 자, 여러분이 계획관리지역에 자, 계획관리지역에 땅 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발행위 하려고 그래요. 근데요, 이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대. 아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거 아니에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됐거나 또 예, 당해적의 시장이 우리 인천시장이 난개발 방지하기에서 여기에다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놨어요.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지구단위 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는 이 지구단위 계획,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면 안 된다. 이 계획에 맞게 해야 된대. 그래야 여러분 이제 이쁘니까 이런 계획대로 개발행위하면 더질시 또 기준 완화해줘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개발행위는 좀 우리들의 사적 개발이잖아요.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계획의 내용에 어긋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지구단위 계획이나 성장 관리 계획대로 개발행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도시군 관리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잖아요.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계획의 내용에 어긋나면 안 된다. 자, 어긋나면 안 된다. 이걸 한문으로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쓸게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계획의 내용에 어긋나면 안 된다. 배치되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런 개발행위는 우리 사적 개발이에요? 공적 개발이에요? 우리들의 사적 개발이잖아요. 우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적 개발은 공적 개발에 지장을 주면 안 되죠. 당해적의 도시군계획 사업이 있으면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기준은 도시군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우리들의 개발행위는 도시군계획 사업, 공적 개발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군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또 네 번째, 개발 행위가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자, 그래서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자,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 기준, 일반적 기준은 경규 배지기, 이경규 배지기, 경규 배지기.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경규 배지기. 자, 경이 뭐예요? 경관과 조화를 이루라.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해야 된다. 5천, 1만, 3만. 도시군 관리계획 및 성장 관리계획 내용에 어긋나면 안 된다. 배치되면 안 된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기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그래서 개발의 일반적 기준 경규 배지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